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신차 현대자동차 그랜저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앞서 제가 신형 그랜저 디자인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었는데요. 외부 디자인은 스타리아를 눌러놓은 것 같고 핸들 디자인은 도대체 왜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랜저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가격도 꽤나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그랜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이 돈이면 이런 디자인이면 나는 제네시스를 사겠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와 제네시스 G80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제는 구형이 된 그랜저와 신형 그랜저의 엔진과 출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신형 그랜저도 총 4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데 가솔린 2종과 하이브리드 1종, LPG 1종입니다. 2.5 가솔린을 제외하고 라인업이 모두 변경되었는데 3.3 가솔린은 3.5 가솔린으로 2.4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3.0 LPI는 3.5 LPI로 바뀌었죠. 그래서 3.5 가솔린은 300마력의 토크 36.6으로 출력이 상승하였으며 하이브리드는 1.6으로 배기량은 줄었지만 터보 엔진으로 인해 합산 출력은 230마력의 토크 35.7로 효율과 파워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LPG의 경우도 3.0에서 3.5로 바뀌면서 출력이 240마력의 토크 32.0으로 상승하였죠. 그렇다면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와 제네시스 G80의 엔진과 출력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신형 그랜저는 4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하지만 G80은 2가지 뿐입니다. 기존에 있던 디젤 엔진은 완전히 단종되어 현재는 순수 가솔린 2종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계통 파워트레인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신형 그랜저와 다른 점은 순수 가솔린 엔진이 모두 터보 엔진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같은 2.5 엔진과 3.5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2.5 그랜저는 198마력인데 2.5 터보 G80은 304마력이고 3.5 그랜저는 300마력인데 3.5 터보 G80은 380마력을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형 그랜저와 G80의 파워트레인에서의 차이점을 보기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동 방식입니다. 신형 그랜저는 전륜구동 기반이고 제네시스 G80은 후륜구동 기반입니다. 사실 구동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한 경쟁 모델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비교해 볼게요. 신형 그랜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3.5 가솔린 LPI 엔진을 가지고 있어 UGB의 메리트가 있는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순수 가솔린 터보 엔진은 없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비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그랜저를 선택하시는 게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경우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인한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며 신형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대비 2500cc, 3500cc로 인한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와 더불어 낮은 연비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큰 편이죠. 또한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부재가 최근 자동차 트렌드와는 어울리지 않고 그로 인해 그랜저보다는 G80이 유류비를 포함한 유지비가 더욱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량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형 그랜저와 신형 그랜저의 크기를 보면 신형 그랜저의 재원이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재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장은 이전 그랜저보다 적게는 25mm, 많게는 45mm 이상 길이가 늘어날 예정이며 전폭은 5mm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장과 전폭이 길고 넓어짐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을 내려갈 때나 주차할 때 꽤나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고의 경우는 5mm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10mm가 길어졌죠. 전체 길이가 늘어난 것에 비해 휠베이스는 그리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신형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장은 적게는 20mm, 많게는 40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폭은 제네시스 G80이 45mm가 더 넓고 전고는 동일하며 휠베이스는 제네시스 G80이
115mm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신형 그랜저는 G80보다 전체 길이만 길어졌고 나머지는 G80보단 더 좁고 작습니다. 이렇게 보니 말 그대로 무늬만 대형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차량의 급을 높아 보이기 위해서 크기를 키운 것 같은데요. 전체 길이만 5m가 넘어서 주차만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엔 연비를 비교해 볼 텐데요. 연비의 경우 신형 그랜저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기아 K8을 기준으로 기입했기 때문에 차량 크기와 무게, 휠 사이즈가 다른 신형 그랜저에서는 연비가 약간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랜저 2.5의 경우 11.4에서 12.0 정도 예상되고 그랜저 3.5의 경우 9.3에서 10.6으로 제네시스 G80 2.5 터보와 비슷한 수준의 연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제가 실제로 G80 2.5 터보를 운행해 본 결과 제 기준 실연비는 6에서 7 정도 나왔습니다. G80 3.5 터보는 8.3에서 9.2가 복합 연비인데 이 수치보다는 확실하게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 16.8에서 18.0까지 예상되는데 확실히 다른 파워트레인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연비를 보여줍니다. 5m가 넘는 플래그십 세단에서 실제로 이런 연비가 나와준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현재 5m가 넘는 패밀리 세단 중에서 전기차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메르세데스 벤츠 EQS 정도가 유일한데요. 가격이 최소 1억 4천이기 때문에 마땅한 이 크기의 전기차도 없는 상황이라 아마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면 적수가 없는 압도적인 하이브리드 세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더불어 3.5 LPI까지 제공하는데요. 연비는 7.7에서 8.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논란이 되고 있는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과 제네시스 G80의 디자인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 두 차량의 공통적인 특징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고급 세단의 경우 전면부에서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그릴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형 그랜저의 경우 거의 전면부를 다 덮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그릴을 갖추었고 G80은 오각 크레스트 형태를 통해 제네시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랜저의 실물을 보지 못해 실물 느낌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두 차량 모두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졌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경우 신형 그랜저는 스타리아와 같이 한 줄로 쭉 이어진 광선검 형태의 주간 전조등을 가졌고 헤드램프는 하단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징인 투라인 헤드라이트, 즉 두 줄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죠. G80이 중후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디자인을 통해 남녀노소 호불호가 적은 디자인을 제공한다면 신형 그랜저의 경우 너무나도 진보된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강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디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은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을 때에도 강력하게 욕을 먹었던 부분인데요. 실제 판매량은 어마어마했으니 현행 그랜저, 신형 그랜저도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를 보면 G80이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나긴 합니다. 일단 프론트 휀더 쪽에 방향 시등이 두 줄로 위치하고 있어 그 부분에서 헤드램프와 디자인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크롬 소재를 크고 넓게 사용해서 고급차라는 인식을 확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루프라인도 살짝 쿠페 스타일로 매끈하게 떨어져 차량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죠. 반면 신형 그랜저는 사이드 뷰가 살짝 밋밋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각진 루프라인과 오페라 글라스로 인하여 G80과는 또 다른 플래그십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죠.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G90처럼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로 되어 있어 가장 최신의 차를 타는구나 라는 느낌도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엔 화이트 컬러로 비교해보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흰색에서는 G80이 주는 느낌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경우 너무나도 커다란 그릴이
흰색 외장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 사진상으로는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세게 드는데 이건 실물을 보고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신형 그랜저를 구매한다면 저는 무조건 블랙이나 어두운 그레이 계열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측 후면부의 경우는 신형 그랜저와 G80은 완전히 상반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자세히 보면 신형 그랜저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볼륨을 살려놓았고요. G80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쉐입으로 트렁크를 디자인했습니다. 트렁크 공간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륜구동 기반의 신형 그랜저가 압도적으로 넓을 것 같은데요. 골프백 4개를 편하게 싣기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신형 그랜저의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면부 디자인의 경우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의 차이가 가장 큰데요. 신형 그랜저는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고 G80은 양쪽 두 줄로 나뉘어 테일램프가 점등됩니다. 방향 지시등도 신형 그랜저는 따로 하단에 분리되어 있고 G80은 상단에 확실하게 방향 시등을 밝혀줍니다. 신형 그랜저까지 방향 시등을 밑으로 내릴 줄은 몰랐는데요. 이게 방향 시등이 하단에 위치하게 되면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앞차와 차간거리가 가까울 때 방향 시등을 켜더라도 뒷차에서는 방향 시등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내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번엔 신형 그랜저 인테리어를 살짝 보면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기존 그랜저와 크게 바뀌진 않았고 수평적인 구조를 통해 내부의 안정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컬러도 투톤을 통해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출시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스티어링 휠, 즉 핸들 디자인의 경우 예상도대로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한 원스포크 타입의 마치 로봇의 머리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들 디자인 실물이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물론 보다 보면 적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디자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스타일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잘생긴 핸들은 아니에요. 사실 제네시스 G80 핸들 디자인도 출시 당시에 럭비공 디자인이다. 저 안에서 물티슈가 나오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G80을 소유했었지만 핸들 디자인 자체가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매일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된 것이지 와 예쁘다 이런 핸들 디자인은 결코 아니었죠. 최근에 출시된 국내 고급 세단들의 핸들 디자인이 사실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G80도 그랬고요. 신형 G90도 그랬고 이 못생긴 핸들 디자인들의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신형 그랜저도 그렇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의 최신 핸들 디자인을 보면 보기에도 멋지고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데요. 왜 잡기만 해도 만족스러운 정도의 핸들 디자인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리 각 그랜저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굳이 저 핸들 디자인을 이 타이밍에 계승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랜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G80은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 파워와 조금 더 무난한 디자인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리뷰에 이어서 다음 리뷰로는 신형 그랜저의 가격과 G80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23년식 G80이 출시되면서 가격이 약 200만 원 이상 올랐고 그랜저도 풀체인지 되면서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사양 풀옵션의 경우 약 6천만 원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G80을 충분히 사고도 남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다음 리뷰를 통해 가격 비교도 자세히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